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국토계획 체계,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의 학습 내용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6번 국토계획 체계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까 첫 시간에 토지공급의 기본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었죠? 토지공급의 기본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맞죠?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했죠? 국토계획법, 그렇게 불렀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토지공급의 기본이 되는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죠. 약칭해서 무엇으로 부르죠? 국토계획에 관한 법.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국토계획법. 자, 이 법의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해볼 텐데, 자, 이 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게요. 자, 이 법은 우리나라 국토, 대한민국 국토 전부를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국토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선계획이라고 합니다. 선계획.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국토 개발에 관하여 미리 계획을 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의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 국토계획이 이 법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면은 우리나라 국토를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는 개발하지 않고 보존할 것인지 국토에 관한 개발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국토계획을 핵심 내용을 하는 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사항이 곧 개발계획이잖아요. 그죠? 이 평택이 20년 이후에 어떤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20년쯤 이후에 이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알 수 있는 국토계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 국토계획을 처음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 제일 먼저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요. 이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도에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1차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수립이 된 겁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은 1972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이제 1차 국토종합계획이 7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그 3차, 4차까지는 계획기간이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됐고, 현재는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중에 있고요.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2020년, 올해부터 2020년부터 2040년까지예요. 204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이 장기적으로 이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국토 개발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서 하나만 기억해 줍니다. 자, 국토종합계획은 어떤 도시나 군을 단위로 합니까? 전국토입니까? 전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장기적으로 이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잘 보존할 것인지 미리 국토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죠? 국토종합계획이 되고요. 이 국토종합계획은 헌법이라든지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이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공부를 잠깐 해본 거 소개를 드린 거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은 연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국토개발계획이 뭐죠? 국토종합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토종합계획에 맞도록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각종 국토계획이 수립됩니다. 자, 이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에는 이제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국토계획법상 대표적인 이제 국토계획,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돼요. 여러분,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에는 무엇이 있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되는 게 광역계획권이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처음 배우니까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광역계획권이 무엇일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 광역도시계획을 도입한 이유가 현대도시의 도시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현대도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죠? 인구 문제, 도시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인구 문제. 그리고 인구가 집중되니까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등등 각각의 이제 현대도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시 교통 문제가 서울시만으로 해결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죠? 왜요? 서울시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경기도 각각의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서울로. 그래서 서울의 교통 문제가 곧 인근의 도시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도시가 갖고 있는 환경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을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계획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광역계획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광역계획은 이런 뜻이에요. 광역계획에서 광역이라는 말은 넓은 지역이죠. 한자로 하면 그죠? 넓은 지역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광역이라는 것은 둘 이상 시 또는 군을 광역이라고 합니다. 광역은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역계획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국토계획을, 하나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주면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자, 그리고 인근에 김포시, 경기도 김포. 건너편에 경기도 고양시. 인근에 경기도 파주. 인근에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묶어버리죠. 몇 개가 되죠? 5개. 이렇게 이웃통일은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두 개 이상의 도시나 군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이것이 뭐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시, 충남 당진시, 또 경기도 안성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잖아요. 묶으면 이것도 뭐죠? 광역계획권.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남 목포시, 순천시를 묶으면 광역계획권.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광역계획권이 되고요. 이 지정되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뭐죠? 광역계획권.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이제 준비해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아니거든요. 아직 아니고 이 도시권관리계획 내용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가 뭐 부동산 공부는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구나. 정말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은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나도 부동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하나씩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 아래에 봐요.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광역계획권 안에는 한 개 한 개의 도시와 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광역계획권 안에는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개발계획, 국토계획이 다시 수립돼요. 도시나 군 단위로.
그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행정계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시는 광역계획권입니까? 도시입니까? 군입니까?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평택은 평택시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군은 광역계획권입니까? 도시입니까? 군입니까? 군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군 계획이 수립돼요. 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 계획이 수립되고, 군은 군 계획이 수립되고, 그 도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 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와 군지역은 그 관할구역 단위로 그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는 개발하지 않고 보존할 것인지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시가 수립하면은 도시계획, 군 단위로 수립하면은 군계획, 합하여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도시군 계획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지역과 군지역,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그 도시와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은 거기에 맞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시고요. 네. 이제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보시고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죠? 국토종합계획이죠. 국토종합계획이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요.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즉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도록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시와 군을 묶어주면 뭐죠? 광역계획권.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광역계획권 안에는 한 개의 도시와 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개의 도시와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무엇으로 부르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서울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6대 광역시도 포함되어 있죠. 경기도 평택시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를 하나의 단위로 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무슨 계획이죠? 도시계획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군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그 군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군 계획이라 그래. 그 도시계획과 군 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시 도시계획이 있고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군 계획이 있고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은 도시와 군 지역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도시와 군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경기도 평택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지금 상태에서 개발은 멈춰버려야 됩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개발되어 가야 됩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발전해 가야 되겠죠. 그죠? 무계획적으로 난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평택은 20년쯤 이후에 이런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계획이 필요하죠. 그 계획이 평택시 무슨 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에 맞도록 도시지역과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무슨 법이죠? 국토계획법이죠.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별로 구분하면은 남자 사람도 있고 여자 사람도 있고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을 합하여 사람이라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를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 그래.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합니까?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택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평택이 20년 전 이후에 이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평택에 어떤 지역의 토지가 개발되고 어떤 지역의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등등을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평택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업부터 피업까지 이 여섯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 이 여섯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기업부터 비업까지 이 여섯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이죠? 물으면은 이 여섯 가지를 다음 주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주에 제가 만나면은 여러분을 친한 척 할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이죠? 라고 하면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어떤 용도지역과 어떤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좀 외워놔야 돼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하죠? 선생님, 예? 아니 그러면 도시군 관리구를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기다려 주시면 다음 주에 배워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배워요. 그리고 이 용도지역은 다음에 공부하게 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과 어떻게 다른지 용도지역의 특징 배워요. 다음 주에 배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토지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토지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21개가 있어. 그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를 다음 주에 배워요. 그리고 21개 용도지역별로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고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공부하시게 돼요. 좋으시겠어요.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것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반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낯으니까. 네. 그러면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잠깐 봐주십시오.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서울이에요. 우리 국토 가운데서 서울처럼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서울은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었죠.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것을 용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돼요. 다음 주에 배워요. 도시지역이 됩니다. 도시지역.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 있고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하면 뭐죠? 도시지역이 되는 도시지역.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데 서울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서울에 똑같은 서울이지만 서울시에 있는 토지는 종류가 용도별로 다 달라요. 들어보셨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별로 땅의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무엇으로 합니까? 용도지역이라 그래. 용도지역. 용도지역에는 무엇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어요. 근데 자, 오늘 처음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거지역이 뭐죠?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공장 건축을 허용합니까? 공장 건축이 제한됩니까? 공장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는 제한됩니다. 이것을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이라고 해요. 토지의 종류별로 용도를 구분해놓고 그 해당 용도지역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추는 일정한 개발행위를 법으로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는 것을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나중에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땅을 사시는 분,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땅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거지역의 토지를 컨설팅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 용도의 건축을 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상가나 업무 용도의 빌딩이나 상가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상업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서울인데 금방 들어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가 됩니까? 들어보니까 개발 용도,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택단지 개발할 수 있죠. 그리고 유통단지 업무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죠.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죠.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업지역은 제곱미터당 땅값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라는 거죠. 1,000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한 평에 3,000만 원이 넘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서울이잖아. 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안 배웠지만 상식적으로 녹지지역은 개발 목적입니까? 녹지 보존이 목적입니까? 그렇죠. 녹지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존 용도이기 때문에 보존 용도는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은 지가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서울에 있는 땅이지만 그 땅에 녹지지역이 지정되는지 주거지역이 지정되는지, 즉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합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게 되고요. 그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팔자도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리얼 에스테이트 해가지고 진정한 신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신분이 부동산이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경제적 신분이에요. 맞죠?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은 경제적 신분이 높은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잖아요. 상위 클래스가 되잖아. 내가 가진 땅이 없으면, 부동산이 없으면 하위 클래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그래. 진정한 부동산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땅의 경제적 가치하고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토지 위에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그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새로 지정도 되고 지정된 것이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번 녹지지역은 영원히 녹지지역일까요? 용도지역은 변경될 수 있을까요? 변경될 수 있죠. 그러면은 녹지지역은 제곱미터 땅값이 100만 원인데 녹지지로 묶겠다가 이만큼이 보십시오. 이만큼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은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땅값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제곱미터당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땅값이 10배가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면은 용도지역이 변경하는 것이고 이 변경을 하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기 전에 이런 곳에 땅 사두면은 1억을 투자하면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1억이 10억이 되잖아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될 테니까 일단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것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이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행정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한 10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행정계획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여러분 교재 그 프린트 받으셨죠? 네, 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박스 안에 그 디귿번의 기반시설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 기반시설이 무엇일까 적으십시오. 이 기반시설은 적으세요. 밑에 적으세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도로, 지하철, 항만, 도로, 지하철, 항만, 공원. 이거 한 60개, 70개 돼요. 그만 적을게요. 그래서 도로, 지하철, 항만, 공원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뭐라고 하죠?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기반시설, 도로, 지하철,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것을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설명 좀 하려고. 설명 좀 해도 괜찮죠? 네, 설명할게요. 오늘 구경 마시는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 공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구나.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등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뭐죠? 용어를 배우잖아, 지금.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된 시설.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 근데 여러분이 그 걸어온 땅, 여러분이 차를 운전해서 온 그 도로가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 땅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동할 수 있죠. 그것은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알겠죠?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는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녹지, 학교 등이 전부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자, 이 공항, 도로와 같은 도로, 지하철 등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다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설치를 결정해요.
결정하고, 자, 그러면은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지하철을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은 비밀로 해야 될까요? 시민에게 알려줘야 될까요? 시민에게 알려줍니다. 그 알리는 것을 고시라고 해요. 고시. 고시가 뭐죠? 알려줍니다. 공적으로 알려줍니다. 고시한다 그래요. 고시. 알릴 고자잖아요. 그죠?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고시라고 합니다. 고시. 또 비슷한 용어가 있죠. 고시는 알려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고.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202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여러분 보실 거죠. 그러면 원서 접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고, 시험 날짜는 언제고, 학교장 발표는 언제 하겠다고 일정을 여러분 수험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때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일정을 공고하게 돼요. 그럼 공고는 공적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고시도 공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도시 지역과 군 지역에서 도로나 지하철 설치를 정책으로 시청, 군청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을 시민에게 공적으로 알려주게 되는데 이것을 결정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시. 따라합니다. 결정고시. 정책이 결정되면은 비밀입니까? 알립니까?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정고시라고 그래요. 결정고시.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을 기반시설을 하고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하고 결정되면은 고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 맞죠? 중앙정부가 이런 정책을 결정하면은 관보를 발행해요. 관보에 게재하여 알려주게 돼요. 고시해요. 그리고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평택시는 중앙정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평택시에서는 공보를 발행해요. 공보. 그래서 평택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런 정책 결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도시군관리구로 설치가 고시된 이 기반시설의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그 기반시설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느냐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그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구로 고시된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저 좀 보실래요? 저 장가 갔어요. 그럼 총각이에요? 아저씨예요? 아저씨예요. 아저씨입니다. 저 장가 갔으니까 아저씨죠. 근데 나 장가를 가기 전에 저도 뭐죠? 저에 대한 호칭은 총각이었잖아. 그죠? 장가를 가기 전에는 저에 대한 호칭이 총각이었는데 나라고 하는 본질은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인데 혼례라는 형식 욕구를 갖추고 나니까 장가를 가고 나니까 저에 대한 호칭이 총각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죠? 아저씨가 된 거죠. 아저씨. 그럼 봐요. 도시군관리구로 설치를 고시하기 전에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기반시설이고 도시군관리구로 고시된 이후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도시군계획시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장가를 가기 전까지는 총각이고 장가를 가고 나면은 아저씨가 되듯이 도시군관리구로 설치를 결정해서 고시하기 전까지는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이 기반시설이고 도시군관리구로 설치를 고시한 이후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무엇이 되는 거죠?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그 혼례의 형식 요건을 갖추신 분, 시집가고 장가를 가신 분은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도시군계획시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혼례의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성, 아가씨거나 그리고 총각들은 도시군계획시설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저는 뭐죠? 도시군계획시설. 총각들은 뭐죠? 기반시설. 그럼 봐요. 그러면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도로, 지하철, 항만시설 등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고 그 기반 시설 중에서 도로 등 기반 시설 중에서 그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이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되어 고시되면은 그때부터 기반 시설의 법상 명칭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은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처음 듣잖아요. 반복을 해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앉아서 버티면은 어느 순간 이 용어가 익숙하고요. 어느 순간 낯설지 않고요. 그 내용 소금거려도 다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은 정통하여라. 강의 듣고 이해하고 책 반복하면은 합격하는 것이지. 뭐 암기장으로 단순히 몇 개를 외웠다고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두를 80점 넘게 보장해 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모두를 실수 없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 들어보니까 믿을만 하죠? 빚으려고 그랬어요. 대답이 늦어가지고. 그럼 한번 봐요. 재밌다고. 여기 보세요. 서울 지하철 지금 9호선까지 개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지하철 건설은 끝납니까? 앞으로도 10호선, 11호선, 12호선이 건설되겠죠. 그럼 봐요. 서울의 A지역, 서울의 A지역과 B지역, 서울의 A지역과 B지역을 지하철로 연결하면은 A지역과 B지역을 지하철로 연결하면은 용도지역 지정하는 겁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는 겁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서울 지하철을 건설하려면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해서 지하철 설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면은 중요 지점에 역이 생기죠.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역세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게 되죠. 그러면은 역세권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자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경제적 부가 증가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건설될 때 그때 이런 정책이 정책으로 위반되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획득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부동산으로 경제적 부를 일구었겠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처음 들었죠, 이제.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정비 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올 때는 거기는 주거 중심의 신도시입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도시입니까?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비 사업입니까? 도시개발입니까? 도시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평택시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위반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는지 그 과정들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게 돼요. 누가 이런 정책을 위반하는 위반권을 갖고 있는지, 누가 이런 정책을 최종 정책으로 결정하는지 등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놀랍죠? 그러면 이렇게 국가 정책이 보이고 부동산 제도가 보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삶의 그 안목도, 세상을 보는 안목도 훨씬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1년 이후에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변화된, 그러니까 30년, 40년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전문 지식에 이제 신선한 충격을 만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서울에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계획된 적이 230, 40곳 됐거든요. 뉴타운 사업이 한참일 때 230, 40곳 됐다고. 그러다가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많이 이제 포기를 하고요.
지금은 한 150여 곳에서 200곳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이 결정되면은 여러분 재건축 결정되고 재개발 사업이 결정되면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죠. 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 수십만 명이 부자가 됐겠죠. 들어보니까 그 월급을 받고 적금을 넣으면 종잣돈을 준비하는 거지. 그럼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종잣돈을 어디에 그 종자를 씨앗을 심으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이후의 결과는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종잣돈이 썩어서 종자 때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전문지적인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들어볼수록 매력이 있죠. 이런 그 신도시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정초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공 관리계획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공 관리계획이에요. 이거 여러분 학원 나오시기 전에 그 부동산 공부를 공부하기 전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은 있죠. 요즘에는 그 신문과 방송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자주 나와요. 근데 그 또 아는 만큼 들린다고 자주 나오다 모르면 안 들리거든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일까? 2019년도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용어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정답률이 50%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공부를 강의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뭐죠라고 물어보면 응원을 하지 말고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전문가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전문가가 되면은 컨설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책으로 설명할 겁니까? 손님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아는 거잖아. 손님이 지구단위 계획이 뭐죠? 배우기는 배웠는데. 시험 볼 때 나와서 답은 맞췄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오늘 설명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달에 한 번씩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드려야 되니까 오늘 듣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또 1월달에 처음 넣는 것처럼 또 듣고 또 잊어버려도 3월달에 또 처음처럼 또 듣고 그렇게 해서 5월달 정도 되면은 여러분도 듣지 않고도 말할 수 있게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뭐죠? 광역계획원. 광역계획원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공계획. 그럼 보십시오.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예요. 평택시는 군입니까? 하나의 도시입니까? 하나의 도시. 그러면 평택은 평택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됩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까? 도시군계획이 수립됩니까? 도시군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경기도 평택시는 한 개의 도시이기 때문에 평택은 평택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평택시 도시군계획이 수립된다고.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평택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토계획 이게 뭐죠? 이게 도시군계획이에요. 평택이라고 하는 도시 전부를 단위로 이 평택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이게 뭐죠? 평택시 도시군계획이에요. 평택시가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계획이고 그 다음에 평택은 도시적이고 도시적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고 조금 전에 들었죠. 이건 평택시 녹지지역이에요.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라는 거죠.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지역이 녹지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평택시 주변에 녹지지역은 2가지로 묶여 있어요. 평택시 주변에 녹지지역에서 또 2중으로 묶여 있다니까.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그린벨트 들어보셨죠?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다. 녹지지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고. 그 그린벨트가 정식 명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어요. 그 다음에 평택시 녹지지역은 그린벨트에 있으면서 나머지는 공원으로 묶여있어요. 그 공원의 정식 명칭은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평택시 주변에 보이는 산지는 녹지지로 묶여있고, 동시에 녹지지역 위에 그린벨트로 이중으로 묶어놓고 아니면 공원으로 묶어둔다고. 그러면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린벨트나 한 번은 공원으로 묶이면 영원합니까? 용도구역은 변경 가능합니까? 변경 가능하죠. 그때 변경은 도시군 기본교육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이 지정되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고 공원을 해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봐요. 만약에 이만큼이 평택시 녹지지역에서 그린벨트에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봐요. 이만큼이 해제가 됐어. 그린벨트에도 해제가 됐으면 잘 보세요.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은 평택시 전부입니까? 평택시 관할구역 중 일부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그린벨트가 풀렸다고. 그러면은 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버립니까? 주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합니까? 주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되겠죠. 그때 그 그린벨트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 그래요. 그럼 보십시오. 한 개의 도시나 군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뭐죠? 도시군계획. 그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무슨 단위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그리고 그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 이게 뭐죠? 이게 도시군 계획이에요. 이게 도시군 계획이고,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에요.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도시군 관리 계획 6개 중에서 5개를 배운 거예요. 5개. 자, 다음 주에 이 정도를 남겨둬야 이 5개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제가 좀 해드려야 될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다음 주에 용도 지역편, 용도 지구편, 용도 구역편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다음 주에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공법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그 입문 과정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네, 첫 만남은 좀 어색했지만 다음 주부터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합격 책임집니다. 오늘 반가웠고요.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